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청용 부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여기서 거의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바이든이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노심초사하고 김정은은 아마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룰 것 같은데, 오늘은 이번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특히 그동안에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의 바이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향후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동국대학교 북한 문제 전문가신 김광철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 전 지난 11월 15일 날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평양 의과대학의 당위원회가 보면 무슨 범죄 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북한은 미국 대선이나 바이든의 어떤 당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실 김정은이가 직접 이제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이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지난 13일에야 대변인이 이제 바이든 당선을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사실 시진핑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 역시 김정은이도 바이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당선인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번에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아주 불편하다 하는 그런 심기의 반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바이든은 김정은을 양아치라고 사실 인식하고 있어요. 예.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난 2019년에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TV 선거 광고에서도 김정은을 불량배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아시다시피 10월 22일 날 트럼프 후보와의 어떤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을 여러 차례 불량배 혹은 폭력배, 서그라는 표현으로 비난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등 폭력배를 끌어안으면서 동맹에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은 북한 체제와 어떤 김정은에 대한 바이든 후보의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바이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폭력배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인식을 표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했을 겁니다. 김정은이만 거북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휘하에서 김정은이를 떠받드는 모든 세력들이 아마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일영도 체계가 확립됐다고 하는 사회 아닙니까? 감히 우리 최고 존엄을 그렇게 얘기해? 아마 이렇게 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바이든은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김정은이는 바이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표명한 거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김정은이가 은근히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랐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저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아마 마음을 굉장히 졸이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여러 번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자기네들 최고 존엄을 모두 코는 막말을 늘어놨다. 이런 얘기 하면서 바이든이 인간으로 갖춰야 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 용서치 않고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미친 개는 한시 앞이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예. 대외용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예. 그 논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바이든을 비난을 했죠. 그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체제가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떠받들고 신격화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김정은이가 바이든이 언급한 내용 중에 아마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했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김정은이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바이든은 김정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지만 그동안에 트럼프 정권이 해온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토론에서도 트럼프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핵무기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양보가 있어야만 북미 정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2일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그가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연합뉴스에 보내온 선거 직전에 보낸 어떤 그런 기고문에서도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예. 그다음에 강력한 동맹이다 하면서 같이 갑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우리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해 온 것을 볼 때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하더라도 과거 오바마 정권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어떤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지금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당선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바이든은 우리 한국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대북 압박과 경제 제재의 철저한 이행 이런 데 방점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이든의 그런 언급 또는 정책 방향 때문에 김정은이가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요약을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황 변화로 인해서 전략적 인내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하고 또 하나는 비핵화된 북한, 통일된 한반도를 지향하겠다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은 음미해 보면 굉장히 함축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변화했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직위에 있을 때 했던 전략적 인내 시기에는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운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이 모든 능력을 거의 다 보여줬어요. 그렇죠.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끝냈다고 볼 수 있고, 뭐 핵탄두도 뭐 다종화, 다양화, 뭐 경량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로 보면 북한이 위협이 아주 현실적인 현존하는 위협이 됐다 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과거의 오바마 대통령 시대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했던 것 이상의 더 의지가 강한 강도 높은 대북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아까 이제 비핵화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얘기를 했는데 비핵화된 북한은 뭐 앞서 얘기한 거와 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통일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든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전략적 그 인내 부분에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지금 뭐 북한의 입장에서 변한 부분만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의 어떤 그런 구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변한 게 많았던 게 그 당시에는 적어도 중국이 또 러시아가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략적 인내를 가능하게 했던 건데 지금은 그 미중 관계가 전혀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거의 뭐 새로운 뭐 신냉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마음대로 중국을 북한의 제재로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 된 것도 커다란 상황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그럼 뭐 오늘은 그 저기 뭐예요? 그럼 김정은 그니 어떻게 그럼 그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건 다음에 우리가 한번 계속 논의해 보시죠. 사실 김정은이는 뭐 자기 속내를 아직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낸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 김정은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진행시켜온 그 결과물을 계속 바탕에 깔고 북미 관계를 유지해 가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談판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진전시켜놓은 업적이라고 할까? 뭐 그들이 입장에서 업적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업적이 아니지만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에는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죠. 진짜 북한을 바로 타격할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다가 김정은이가 우리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사람을 보내면서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우리 정부 사람을 또 북으로 초청하고 그래서 다시 미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하면서 그 미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이끌어냈고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 이런 데까지 합의시켜 놓고 2차 하나미 회담에서 결렬돼서 결국 거기서 이제 진전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1차 회담까지는 그런 결과물은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김정은이 기본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가 해왔던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참 그 좋은 시절이었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유지해 나가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어떤 그 북한의 어떤 대응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